오늘도 진짜 한국스러운 이야기 같이 나눠볼까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한국 문화부터 한국 사람들도 진짜 그러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That's so Korea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팅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가 마이크로 얼굴을 너무 가리고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약간 이렇게 변화를 줘봤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저의 사무실인데요. 창 밖이 보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창가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근황 토크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촬영하지 않는 날 무엇을 했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 계시는 이 노란색 옷. 네, 이 옷을 최근에 샀습니다. 쇼핑을 좀 했어요. 한국은 이제 낮에는 조금 덥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는 반팔을 입었는데 반팔티도 사고 이 옷도 사고 했습니다. 봄은 지났지만 조금 화사하죠? 화사하게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서 밝은 옷을 좀 샀고요.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That's so Korean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후원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야, 박수 박수. 네, 그래서 페이트론에 가셔서 That's so Korean을 검색을 하시면요. 후원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의 가격으로 제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드리는 혜택이 뭐냐면 우선 PDF 파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모든 팟캐스트 에피소드에 한국어 대본이 챕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단락별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보시면서 공부하시기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바로 밑에 영어 해석도 있어서 이렇게 단락별로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비하인드 씬을 많이 찍거든요. 그런 비하인드 씬이나 NG 장면, 여러분들하고 저만 공유하는 소식, 그 다음에 이 팟캐스트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 하면 거기에 여러분께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페이트론 후원 사이트가 생겼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콘서트에 다녀왔습니다. 권진아라는 가수의 콘서트에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원래도 그 가수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서 노래를 들으니까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더라고요. 그리고 콘서트에 가면 그 세션 분들의 악기 연주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기타 연주도 아주 리듬감이 있고 드럼도 무슨 막 신들린 듯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 소리에 압도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진아 님이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면서 막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데 진짜 좋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막 옥구슬이 굴러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좋다. 진짜 좋다라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연휴가 다 끝나고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저희 근황 토크도 마쳤으니까 지금부터 저희의 오늘의 주제 뭐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유행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까지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좀 한국어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행어는 특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즐겨서 사용하는 말을 말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자주 사용이 되니까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특정 그 시기를 지나서 그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쓰이는 그런 유행어들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한국 사람들은 과연 어떤 유행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2025 최신 유행어는 지난 라이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도 시간이 살짝 지나서 지금 이 순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유행어는 감다살, 감다뒤. 이게 한 세트입니다. 댓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감다살, 감다뒤. 이건 어떤 표현을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을 줄인 거냐면요. 감이 다 살아났다. 감다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좀 어감이 센 속어인데요.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이 다 뒤졌다. 특히 뒤졌다의 경우에는 절대로 공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사용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어쨌든 감다살, 감다뒤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브랜드가 사람들의 기대 이상으로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막 요즘 인기가 많은 아이돌을 광고 모델로 사용을 하고 전달하는 메시지도 너무 시대적절하고 스타일링이나 어떤 브랜딩이나 이것도 되게 세련됐을 때 그럴 때 우리 감다살이네 라고 댓글을 달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감이라는 건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그래서 특히 게임을 할 때 혹은 내기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 예감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 오늘 좀 감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게 나 감 좋다, 예감이 좋은데? 라고 하고 평소에도 그런 것들을 잘 맞췄다면 나 원래 감이 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감, 느낌이 다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감다살이고 반대로 그게 이제 죽었다는 거에 약간 격하고 속한 버전이 뒤졌다인데 감다뒤 이렇게 좀 악플을 남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사람들의 기대 이하로 되게 예를 들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댓글에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감다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순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유행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라이브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느좋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어감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느낌이 좋다에 역시 줄임말이어서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느좋 카페, 느낌이 좋은 카페, 그리고 어떤 남자분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좋다, 되게 멋있고 깔끔하시고 인상도 좋다 그런 걸 표현하고 싶으면 느낌 좋은 남자, 느좋남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방송 자막에서 요즘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라이브에서 제가 추구미라는 유행어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되고 싶은 사람부터 추구하는 혹은 지향하는 어떤 상,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달라지는데 어쨌든 내가 지향하는 바, 그게 추구미입니다. 추구미도 요즘에 많이 씁니다. 제가 권진아님 콘서트를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권진아님도 추구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단 되게 공주 드레스를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굽도 높은 힐을 신었습니다. 근데 이제 걸음걸이가 이렇게 어색하니까 제 걸음걸이가 이상한가요? 그렇다면 마음껏 웃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막 웃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공주는 힘들어 이러시면서 제 추구미가 호위무사인데 했더니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호위무사는 좀 이렇게 공주를 지키는 그런 역할이죠. 그건데 추구미가 그건데 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다라고 재치 있게 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추구미라는 그런 유행어도 가수가 말을 하고 거기 있는 모든 관객들이 알아듣고 웃을 정도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감다살, 감다뒤, 느좋,
추구미 이 단어들은 유행어는 맞지만 사실 좀 특정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용하는 유행어라기보다는 조금 인터넷에 익숙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쓰는 말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모든 세대가 그래도 알아듣고 사용하는 그런 좀 일상에서 자리 잡은 유행어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과거에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유행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너무 일상에서 자주 쓰여서 이게 표준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는 대박입니다. 네. 이게 이제 무언가 크게 흥했을 때 쓰는 말, 대박 났다, 대박 쳤다 라는 표현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정말 놀라든 기쁘든 신기하든 그냥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감탄사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놀라운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대박!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대박! 심지어 되게 귀여운 동물을 볼 때도 대박 귀여워 수식하는 역할로도 쓰는 것 같아요. 대박 예뻐, 대박 귀여워, 대박 비싸, 대박 좋아 이런 식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2000년대 초쯤부터 이미 감탄사처럼 쓰였다고 하는데요. 아주 일상에서 자리 잡은 감탄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와 비슷한 유행어지만 너무 익숙한 말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바로 헐입니다. 헐. 영어의 her 아니고요. 헐인데요.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좀 허탈한 감정, 약간 아쉽고 놀랍고 조금 어이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포괄적으로 더 담을 수 있는 감탄사가 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 역시 2001년에 생긴 말이라고 하는데요. 또 찾아보니까 더 젊은 세대는 헐을 안 쓰고 엥이라고 좀 놀랐을 때 반응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헐을 자주 씁니다. 이걸 대체할 만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랑 헤어졌대 이러면 헐 이런 억양으로 하고 나 내일 방탄소년단 콘서트 간다 이러면 헐 진짜? 조금 그런 억양으로 좋거나 허탈하거나 기쁘거나 짜증스러운 감정을 다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합쳐도 됩니다. 헐 대박. 근데 대박 헐 이렇게는 안 하고요. 항상 헐 대박 진짜? 이게 하나의 세트처럼 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유행어다 보니까 친구끼리의 대화에서 리액션으로 좀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헐 이렇게 하고 생각해요. 근데 아닐걸? 이라고 반응을 한다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을 때 헐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헐과 대박이 조금 옛날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느낌이라면 지금부터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자주 사용되는 유행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1도라는 표현인데요. 거의 1도 모르겠다, 1도 없다, 1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원래 맞는 표현은 하나도입니다.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표현과 같이 함께 쓰이면 전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2014년쯤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모 연예인이 외국인이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숫자 1로 대체를 해서 1도 심지어 그것도 틀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라는 이미 있는 말을 숫자 1로 대체를 하는 게 그게 외국인의 시각에서 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처음 봤는데 너무 신선하고 웃기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국 사람들이 1도 없습니다. 1도 모르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발표를 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1도 몰랐는데요 라고 한다든지 뭐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는데 좀 중년 정치인도 1도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걸 가지고도 저희 대학원생끼리 좀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왜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1도 없다도 자리를 잡았냐. 약간 저희가 느끼기에는 하나도는 말이 더 길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아니라 전혀 더 없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딱 1도 없다. 뭐 요만큼도 모른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유행어인 걸 알면서도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저희끼리 좀 의견을 주고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2014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정말 일상적으로 자리를 잡은 유행어가 멘붕입니다. 멘붕. 보통 멘붕이 왔다. 멘붕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멘탈이 붕괴됐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공항에서 여권을 집에 놓고 왔다는 거를 알아차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죠. 그러한 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를 정신이죠. 멘탈이 붕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처음 유행을 했을 때 저는 생각이나 정신을 멘탈로 일컫는 것도 되게 낯선데 왜 붕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조금 어색하게 느꼈어요. 그 전까지 붕괴는 좀 붕괴 사고처럼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뉴스에서 많이 봤던 단어여가지고 되게 낯설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멘붕이 아니면 대체할 만한 표현이 한국어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당황했다? 조금 너무 놀랐다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진짜 멘붕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이제 좀 심리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충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를 멘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어떤 하나의 표준어처럼 자리를 잡아서 되게 사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뭐 모쏠 이런 단어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모태솔로 태어났을 때부터 아무랑도 연애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는 쭉 솔로였던 사람을 모태솔로 줄여서 모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모쏠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정너도 꽤 많이 쓰이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 역시 줄임말이에요. 한국어에서 유행하는 유행어의 종류 중에 이렇게 어떤 문장을 줄여서 줄임말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정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으로 자기가 딱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을 답정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아무리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은 답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답정너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때? 하면 그 사람 좀 답정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그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이런 의미인데요. 되게 예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 일상적으로 사용이 되는 말이고요. 이런 완전히 자리 잡은 유행어 중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거 그 자체는요. 표준어예요. 그런데 원래는 특정 명사하고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개방 이런 식으로 특정 단어 앞에 쓰이면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모자란 게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도 2000년대 초중반쯤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 완전 사랑합니다 라고 좀 진짜 정말의 의미로 완전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완전 무엇 하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여전히 틀린 말이라고 하는데 일상에서 진짜 정말의 의미로 뭐 완전 맛있다, 완전 좋다, 완전 편안하다 라는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유행어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표준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와, 날씨 완전 좋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자료를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 유행어들은 옛날에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써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소개해드린 대박, 완전, 못쏠 이런 단어들은 지금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 유행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행어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인기를 잃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다른 말로 대체를 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폼 미쳤다 라는 표현이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스포츠 선수의 역량이나 컨디션이 훌륭해서 그런 폼이 미쳤다, 정말 대단하다, 좀 감탄과 칭찬의 의미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쯤 특히 런닝맨 같은 예능 프로그램 보시면 계속 뭐만 하면 음식이 맛있으면 음식 폼 미쳤다, 누가 정말 많이 웃겼으면 누구 어떤 연예인 폼 미쳤다라는 식으로 자막에 계속 나왔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좀 유행이 지난 말처럼 느껴지면서 사용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어떤 유행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이 될 때는 제일 좀 신선한 트렌디한 느낌이다가 그게 공중파 방송으로 넘어와서 연예인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실제로 폼 미쳤다라는 제목의 노래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노래로서 소비가 되면 그 유행은 끝난 거다, 죽은 거다 이런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런닝맨 예시를 들게 되는데 런닝맨에서 이제 우리가 이 유행어를 언급한다. 이제 그 유행은 끝났다, 죽었다. 약간 장례식 느낌으로 폼 미쳤다를 우리가 끝내줄게, 보내줄게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좀 그런 표현의 경우는 딱 정말 특정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고 지금은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역시나 어떤 자료를 보시고 폼 미쳤다가 유행어라는데? 라고 하면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2025년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옛날 옛적에 만들어진 유행어 제가 몇 개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들어도 너무 옛날 말 같은 그런 유행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2000년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그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때의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쓰는데요. 지금은 전혀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안습입니다. 안습.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옛날 말처럼 느껴지는데 안습이 뭘까요, 여러분? 좀 희한한 말인데요. 안구에 습기가 찼다 라는 말로 줄여서 안습. 뭔가 슬플 때, 눈물이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인터넷에 안습 이렇게 많이 댓글이 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실제로 말로도 안습이다, 완전 안습이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지금은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뭔가 대단하다 할 때 킹, 왕, 짱 좋은 건 다 붙였죠. 킹, 왕, 짱 붙였어요. 킹, 왕, 짱이래요. 좋을 때 썼는데 이것도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게 계속 사라지고 유행하고 또 살아남고 하잖아요. 멘붕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다른 말로 적절하게 대체할 데가 없을 때, 특히 그럴 때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가 좀 공감할 만한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좀 유행어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행어와 관련이 있는 줄임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임말이요. 본래의 표현보다 줄여서 쓰는 말을 말하는 거라서 표준어일 수도 있고 유행어일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이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한국어를 하는 그 순간부터 워낙 줄인 표현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수능 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줄여서 이르는 말이죠. 다른 언어에서도 물론 그러겠지만 너무 이제 길면 줄이는데 한국어의 특징은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외래어도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줄였을 때 그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한자는 한자고 외래어는 조금 이렇게 튀니까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보면 아, 저런 단어겠구나 라고 쉽게 유추가 됩니다. 그리고 워낙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듣더라도 특히 뉴스에 많은데요. 정부 기관의 이름이 길다 보니까 다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고요. 금감원, 금융감독원 이런 식으로 기관, 당, 단체 이름을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로 한국어 공부하시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런 지점이 아닐까 싶고요. 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요. 그 교과목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줄여요.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줄여서 생윤, 한국지리, 한지, 세계지리, 세지 이런 식으로 줄입니다. 확률과 통계, 확통. 그래서 너 이번에 무슨 과목 선택했어? 이렇게 물었을 때 나 한지, 세지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을 하고요. 대학교도 줄여버립니다. 고려대학교, 고대, 연세대학교, 연대 이렇게 대학명뿐만 아니라 대학 안에 있는 단과대학이 있잖아요. 특히 미술대학, 미대, 음악대학, 음대, 치과대학, 치대, 약학대학, 약대 이런 식으로 다 줄입니다. 이것들은 유행어가 아니라 표준어인데 줄임말이고 한국 사람들이 줄이는 거에 익숙한 이유는 아무래도 한자가 기본인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뜻을 유추하기가 쉬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줄임말이자 유행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줄임말이자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거의 다 먹었는데 아아, 뜨아입니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줄여서 아아, 뜨아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저희 아빠 또래 분들도 아아, 뜨아 아시더라고요. 특히나 그렇게 뜨아 줄였을 때 뜨를 보면 뜨겁다는 거구나 유추가 되다 보니까 좀 그 뜻을 한번 알고 나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아도 많이 쓰고요. 정말로 많이 쓰는 게요. 프사입니다. 프사. 뭘까요? 바로 프로필 사진입니다. 주로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을 말하는데요. 프사 바꿨네 라고 이제 프로필 사진이 바뀌면 알아보는 말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사진을 설정해 놓지 않고 그냥 기본 캐릭터로 두면 그건 기본 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는 단어는 그렇게까지 한국어 단어에 많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외래어구나 영어에서 온 단어인가 이렇게 유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프로필 사진이라는 말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전매추, 저매추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점심 메뉴 추천을 줄여서 전매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 카카오톡도 줄입니다. 카톡방에 전매추 좀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점심 메뉴 뭐 먹을지 추천 좀 해달라라는 거고요. 저매추는 당연히 저녁 메뉴 추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줄여서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겉바속촉도 많이 보이는데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디저트 먹을 때 겉바속촉인지를 좀 중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줄임말이 유행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요. 한 가지 이상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길막입니다. 길막이 뭘까요? 길을 막다를 다시 줄여서 길막이라고 하는데 길이 이렇게 좁거나 했을 때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걸음걸이가 너무 느리다든지 물이 지어서 이렇게 길을 막고 있는다든지 할 때 정말 그야말로 길을 막으면 저희가 갈 수 없잖아요, 앞으로. 그런 행동을 길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너 길막하지 마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중요한 건 줄임말을 쓰지 않고 길 막지 마라고 4글자로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너 길막하지 마. 이건 5글자죠? 더 길어졌어요. 그런데 길막하지 마. 길막하지 마. 이걸 되게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막이라는 행동, 그 행동 좀 하지 마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서 길막하지 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줄임말 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제가 한국어 선생님으로서 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올바른 표현을 물론 사용을 해야 되지만 일상에서는 친구끼리 줄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임말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그런 무렵에 제가 친구하고 저녁 메뉴를 정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배고파서 아니 너 저녁 뭐 먹을래? 닭볶음탕 먹을래? 닭볶음탕 어때? 아니면 닭갈비? 닭갈비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대답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와다다다다다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듣고 뭐 대략적으로 닭갈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면서 얼추? 했어요. 얼추라는 단어는 실제 있는 단어예요. 대략적으로 라는 뜻인데 저는 줄임말에 평소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딱 듣고 얼큰 추어탕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운 추어탕, 얼큰한 추어탕을 다시 줄여서 얼추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얼큰 추어탕? 했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얼추 좋다, 대략적으로 뭐 좋다 이런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반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유행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부터 과거에 만들어졌고 현재까지 살아남은 유행어, 또 사라진 유행어, 그리고 마지막에 줄임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본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어떤 분께서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유행어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팟캐스트에서 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초반에 알려드린 저의 후원 사이트 페이트론도 같이 함께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